이것도 그런 취지에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자, 방화댐퍼 성능 기준, 이거 다 기출된 거거든요. 시험 방법 물어본 거 다 기출됐어요. 내화 시험 방법, 방연 시험, 감열체 시험 다 나왔는데, 여기 보면 내화 시험 이제 조건이라고 돼 있죠? 내화 시험 방법을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내화 시험 조건을 하라고 했어요. 아마 시험 보시는 분들은 기계적으로 내화 시험 방법 쭉쭉쭉 썼을 것 같아. 느낌상. 내화 시험 방법을 쓰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조건을 쓰라고 했단 말이에요. 조건. 그럼 이것도 내화 시험 방법을 디테일하게 알지 못하면요, 못 쓰는 답안이에요, 이거. 내화 방법에는, 방연, 그 성능시험 세 가지가 있는데, 내화 시험을 콕 집어서 조건을 물어봤어요. 그럼 내화 시험, 여기 내화 시험 조건이에요. 일단 시험체를 수동 개폐를 해봐. 그 다음에 시험체를 설치해요. 가열로에.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배기펜. 그 다음에 뭐 점화시키고, 배기펜 작동하고, 기록하고, 뭐 이렇게 차압 측정하고 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화 시험 조건에서 내화 시험을 가열하기 전 어떤 조건이 있냐 이거지. 어떤 조건이. 그래서 저는 내화 시험 문제점으로 시험체 지지 구조와 이격 설치를 한다. 이렇게 키워드로 뽑은 거예요. 키워드. 시험체가 어떻게 설치가 되냐면, 이게 이제 지지 구조예요. 지지 구조. 지지 구조고, 이제 풍도가 이렇게 설치가 되죠. 그러면 방화 댐퍼가 어디 설치가 돼야 되겠어요? 방화 댐퍼가. 당연히 여기 설치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상식적으로. 근데 여기다 설치를 한단 말이죠. 여기다 안 해. 여기다 설치해. 여기다 설치해요. 물론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다 설치하는 조건, 여기다 설치하는 조건. 근데 대부분 현장에 설치할 때 어떻게 하냐? 여기다 안 하고 여기다 해요. 실제 현장에 방화댐퍼 설치하는 거 보면요, 밑에 반자가 이렇게 있죠. 전공구 이렇게 있죠. 전공구 이게 밑에다 전공구 낸단 말이에요. 그럼 방화댐퍼 여기 있어요. 뚜껑 열어보면. 그럼 과연 얘가 방화 구획된 거냐 이거지. 응? 방화 구획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죠. 여기다 설치해야 되는데 이격해서 설치했다. 이렇게 이격해서. 그 다음 배기펜 기류 속도 0.15m/s 속도로 이제 풍량을 준단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송풍기 기동하게 되면 송풍기 흡입 측 기류 속도가 최대 15m/s 우리가 배웠잖아요. 송풍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럼 여기 흡입 측 덕트 몇 메타예요? 120. 그럼 이쪽이 어디예요? 이거 있는 데잖아, 이거. 송풍기가 어떻게 이렇게 쭉 가가지고 위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옥상에. 네? 흡입식이란 말이죠. 그럼 0.15m/s 기류를 해서 시험을 하는데 실제로는 15m/s까지도 상승한다는 거예요. 댐퍼 기류 속도가. 계산해보면 10,000배 차이나요? 10,000배. 10,000배. 뭐 10배도 아니고 100배도 아니야. 왜? 속도 제곱에 비례하니까 압력이. 0.15 놓고 15 놓고 계산해봐요. 10,000배 차이 난다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거를 생각해봤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이거를 생각해봤냐 이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시험 방법만 외울 게 아니라 이런 거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 그래서 계산상 지지구조 여기다 설치하자. 여기다 설치하고 테스트하자 이거지. 여기다 설치하고 테스트하자. 그 다음에 동적 기류 상태. 실제로 송풍기 기동시켜가지고 하자는 거죠. 실제로 송풍기 기동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기준을 물어봤는데 실제 공사 현장에서 어떻게 이 신뢰도가 높은 방향으로 설치가 되는지, 신뢰도가 낮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렵습니다, 이게. 자, 8번. 자, 화재 패턴의 생성 메커니즘. 자, 화재 패턴이란 말이 나오고, 여기는 화재 효과라는 말이 나오죠. 화재가 일단 나면은, 화재에 의한 생성물이 뭐가 나와요? 생성물. 화재 생성물. 열, 연, 화, 가 배웠잖아요. 열, 연, 화, 가. 열, 연기, 화염, 가스. 근데 가스는 화재 패턴을 일으키는 어떤 주요 원인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열, 연기, 화염, 차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범위로 얘를 가져와야 돼. 여러분들이 공부한 범위로 가져와서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열은 이 꼬리에서만 화재 패턴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화재가 여기서 났어. 전도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죠? 대류에 의해서도 전달되죠? 폭사열에 의해서 전달 다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 연기. 연기가 뭐 검은 연기냐, 하얀 연기냐, 그을음이 어디에 묻어 있냐, 이런 게 화재 패턴이죠. 그다음 화염. 고온의 화염이 벽에서 화재가 났냐, 실중앙에서 났냐, 모퉁이에서 났냐, 천장에서 났냐, 화염이 어디서 났냐 이거지. 그 다음에 화재가 났는데 중간에 뭐 가벽이나 벽이 있어서 막혀 있냐. 막혀 있으면 이쪽은 영향을 덜 받겠죠. 여기 막혀 있으면 여기 화재가 났는데 저쪽은 영향을 더 받겠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화재 패턴이 생겨요. 화재 패턴이. 그럼 화재 패턴이 생기기 전에 화재 효과라는 게 있어요. 화재 효과. 화재가 나면 화재에 의해서 화재 효과가 나타납니다. 파이어 이펙트라고. 화재 효과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박리, 폭렬, 연기, 검댕이, 하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게 화재 효과예요. 화재로 일어난 현상들. 화재로 일어난 현상들이 화재 효과예요. 파이어 이펙트. 그러면 화재 패턴 생성 메커니즘을 통해서 다양한 화재 효과가 나타나죠. 그럼 스폴링은 뭐예요? 화재 효과의 하나예요. 근데 문제 보세요. 화재 패턴 생성 메커니즘을 물어봤죠. 스폴링을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답안 쓸 때 이거 연관성 있게 답안을 썼나 고민을 해보세요. 메커니즘 하나 뚝.
스폴링 뚝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 그 문제를 보면요. 두 가지, 세 가지를 물어봐요. 그 문제 안에서 지문을 보면. 그러면 그 두 개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해야 돼요. 다른 거 물어보지 않아요. 전혀 다른 거 물어보지 않아요. 비슷한 거 물어본다고, 관련 있는 거 물어본다고요. 그 여러분이 답안을 쓸 때 얘하고 얘를 어떻게 엮어서 풀 것이냐를 고민해야 돼. 그냥 화재 생성 메커니즘 쓰고 밑에 폭렬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스폴링이 화재 패턴의 효과라고 했죠. 파이어 효과. 뭐로 일어나요? 화염과 열에 의해서 일어난다. 스폴링이. 벽에서 화재가 났어요. 벽에서. 그러면 이 콘크리트 벽 영향 받겠죠? 스폴링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복사열에 의해서도 스폴링 영향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얘랑 엮여야 돼. 이런 식으로. 요거는 교재에 있으니까 보시고, 고강도 콘크리트 내부 온도 상승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원인들 때문에 이제 폭렬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책은 뭐 섬유광학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하면 다 넣습니다, 이거. 다 넣어요. 그리고 뭐 성능 설계하고 골재 이런 거 다 스폴링 일어나지 않게 콘크리트가 화열에 영향을 받아도 일어나지 않게 이렇게 합니다. 10점짜리라서 여기서 끊었는데 이 콘크리트 표면의 온도까지도 25점이라면 써줘야 돼요. 화염과 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콘크리트가 그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온도가 상승하는지. 그래서 항상 문제를 보고 이렇게 관련 있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항상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삼류위험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물어본 것만 썼어요, 지금. 그죠? 성질, 위험성, 그 다음에 소화 방법, 물어본 것만 썼는데, 여기서는 뭐 특별히 출제 의도가 보이진 않았어요, 저는. 이걸 왜 물어봤는지 출제 의도가 안 보여서 그냥 물어본 거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출제 의도가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답안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출제 의도가 보인다면 그 출제 의도에 맞는 답안을 밑에다가 써야 돼요. 이거는 그냥 기본 문제니까 보세요. 자, 10번. 이것도 예전에 언제야? 2011년인가? 요 기준이 발의가 됐죠. 샤프트에서 화재가 나니까 어디야? 부산 골드 스위트 화재인가? 왜 4층에서 미아 그 청소하시는 분들 휴게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피트층, 그냥 그런 공간에서 이게 좀 휴게를 한 거예요. 거기서 밥 해 드시고 쉬고. 근데 거기 보면 어때요? 소화 설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피트 공간이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화재가 일어나서 이게 급격하게 이게 33층이었나 37층이었나 모르겠는데 한 5분 10분 만에 이게 저 꼭대기까지 화재가 난 거예요. 외벽 타고 쭉 올라가가지고 화재가. 그 이후에 이게 나온 기준이거든요. 기준은 아니고 지침이죠, 지침. 그래서 이런 샤프트의 화재 특성을 설명하고 적합한 소화 설비를. 자, 여기도 보면 어때요? 소화 설비를 설명하래. 다 설명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이나 지침 이런 거를 볼 때 이게 어떤 화재 또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왔는지 그 역사, 흐름 이런 거를 알고 기준이나 규칙을 받아들여야 돼요. 보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지침만 딱 나온 걸 보면은 기계적으로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미아온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여기뿐이 없었구나. 화재 소화 설비가 없었구나. 이런 어떤 역사적인 흐름 이런 걸 알아야 이 지침을 보시면요 더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뭐 화재 특성을 쓰면 되겠죠. 이것도 보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화재 특성 뭐 공간 특성, 연소 특성, 거주자 특성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벗어나야 돼. 좀 벗어나자고요, 이거. 차별화 좀 우리 해보자고. 대부분 공간 특성, 연소 특성으로 썼을 것 같아. 그죠? 그렇다고 모르게 쭉, 뭐 나열식으로 쓰는 것도 그렇게 좋은 답안은 아니에요. 나열식으로 쓰는 것도. 어쨌든 뭐 추결이 용이하다. 전기 화재 특성이 있다. 통신, 뭐 전기 샤프트니까. 그 다음에 방화구의 관통부를 통한 산층 연수 확대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적합한 소화 설비는 그 지침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자동 소화 장치. 근데 둘 중에 뭐가 더 신뢰도가 높을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두 가지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설치해도 되는데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을까? 근데 대부분 스프링클러 설치 안 합니다. 샤프트 안에다가. 왜냐면 전기 통신 뭐 트리가 다 지나가고 뭐 분전반 다 있으니까 이거 설치를 못 해요. 잘 설계도 못 해. 다 뭐 한다 이거만 해요. 이거 자동 소화 장치만. 근데 자동 소화 장치를 하는데 이 밀폐 공간에 얘가 최적을 고려해서 가스 약재를 산정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최적 고려 안 해요. 얘는 그냥 기성품이에요, 기성품. 그냥 갔다가 몇 킬로짜리 그냥 딱 설치하고 끝이에요. 근데 만약에 층고가 너무 높아. 공간이 이제 넓다. 이러면은 불을 못 꺼요. 얘로는. 그러니까 고려사항에다가 이런 거 넣어주는 거예요. 이건 최적 고려하지 않는다. 지금 밑에 고려사항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 그걸 찾아내야 돼. 저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동작의 우려가 있지만 요즘 잘 나옵니다. 어쨌든 뭐 이런 헤드나 이런 것들도. 그리고 화재가 나잖아요. 전기 화재가 나잖아요. 차단기 다 떨어져요. 그냥 A급 화재로 바뀌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케이블에 화재가 났는데 차단기가 가만히 있나요? 다 떨어진다고. 그럼 얘는 뭐예요? 그냥 A급 화재인 거예요. 케이블이지만. 그리고 화재가 나서 스프링클러가 터질 정도다? 그 전에 차단기 다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이런 밀폐되어 있는 공간은 화재가 확산되기 전에 진압하는 게 우선이다 이거죠. 그래서 얘보다는 저는 얘가 적응성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지침에는 뭐 이거 설치할 수 있고 하고 이제 이것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과연 실질적으로 화재가 빨리 진압이 되려면 어떤 게 더 좋은지를. 자, 물분무 적용 장소와 수화 원리. 얘는 설치 대상이죠. 물분무 수화 설비 설치 대상. 밑에 쭉 나와 있는 거는. 근데 문제에서는 적용 장소를 물어봤죠. 적용 장소.
저는 이게 답안 쓸 때 고민했어요. 적용 장소와 설치 대상이 다른 의미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적용 장소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뭐다 주차장이죠. 세 가지가 다 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기억이 잘 안 난다면, 묶으세요. 차고 주차장. 설치, 적용 장소가 차고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또는 주차 건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긴 전기실. 전기실 여기 있네. 전기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묶으라고. 이거 일일이 디테일하게 쓰려고 하지 마세요. 답안 쓸 때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좀 같이 묶기가 좀 애매하죠? 아니면 기타 해가지고 뭐 터널, 문화재, 방사능 폐기물, 항공기 경납고 이렇게 따로따로 써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실 때요, 암기량을 줄이려면 묶어야 돼. 묶어야 돼. 이거 시험장 가서 이거 다 어떻게 써요, 이걸? 못 써요. 외웠다 해도 이거 쓰는데 10분이야. 이것만 쓰는데 10분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쓰실 때는 묶으세요. 주차, 전기, 뭐 이렇게 통으로. 그래서 적용 장소는 화재 안전 기준에 보면 수원 계산할 때 외우지 않았어요? 뭐 전기 케이블 있습니다. 뭐 10리터냐, 12리터냐, 12리터 퍼 미닛이냐, 20리터냐. 위험물 같은 경우는 37리터잖아요. 메다당.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장소예요, 장소. 장소라고요. 수원 산정하는 기준이지만 그런 것들이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적용 장소가. 그거 보면 이거랑 똑같아요. 거기도 전기시설 있죠? 위험물 있죠? 여기 있단 말이에요. 차고 주차장 다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묶어가지고 좀 간단하게 적용 장소를 표현해도 된다. 그 다음에 수학 원리는, 수학 원리 이거 할 때요, 저는 항상 이 그림을 무조건 넣었어요. 물분무, 미분무 나오잖아요. 저는 이 그림 무조건 썼어요. 아예 그냥 답안에 세팅을 해버린 거죠. 그냥 말로만 쭉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 하나 그려주고, 그거에 밑에 이 그림이 뭐 어떤 수학 원리를 가지고 있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한번 두세 번 그리다 보면은 빨리 그릴 수 있어요. 30초 안에 항상 그리셔야 돼요, 그림은. 그러니까 10점짜리 문제는 30초 안에 내가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는 거를 내가 만들어 놔야 돼. 그리고 25점짜리는 보통 한 1분에서 한 1분 30초까지도, 왜냐면 그림 하나 그리면 거의 한 반 페이지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뭐 냉각, 산소치환, 질식이죠? 냉각, 질식, 뭐 복사열 차단, 희석, 이런 원리로 수화를 한다. 이건 뭐 기본 문제니까 보시고요. 자, 수압에 관 지중 매립 시고래상. 저 항상 개념을 쓴다고 했죠, 개념. 개념 보면, 개념에 동파, 집안 치마, 부식, 이걸 밑에다 그냥 써주는 거예요.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방향성을 내가 제시해 준 거예요, 출제자한테. 개념이란 거는 저 답안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쓸 겁니다. 여기는 뭐 고려사항이 나왔지만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왔다. 그럼 1번에다가 문제점은 이런데 2번 대책은 난 이렇게 쓸 겁니다. 1번, 2번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점 대책을 또 쓰는 거죠, 자세하게. 그러니까 답안이 그 흐름 있죠, 흐름.
이런 세팅이 좀 돼 있어야 돼요. 그 흐름에 대한 세팅이. 그래서 뭐 동파할 때 수소결합 해주면 좋긴 한데 뭐 10점짜리니까 좀 간단하게 그냥 한 줄로 쓴 거예요. 수소결합 그려주면 더 좋겠죠. 수소결합 구조 그려가지고 부피가 10% 증가할 때 압력이 25메가파스칼 상승한다. 그래서 동결심도. 그리고 답안을 쓸 때요, 저는 박스 많이 활용했어요. 박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여기 동파에 키워드를 썼어요. 저는 항상 여기다 키워드를 쓰거든요. 가로 1번 키워드. 여기는 지문에서 물어본 거. 여기는 키워드. 여기는 내용. 다시 뭐라고? 여기 지문. 여긴 키워드. 여긴 내용. 지키네. 빨리 해보세요. 지키네. 아, 지기네. 아, 죽이네. 아, 죽이네, 진짜, 이거. 이걸 세팅을 해놓으라고요. 지키네. 지문, 물어본 거 써주고, 당신이 물어본 거에 대한 키워드는 나 이걸로 쓰겠다. 그 다음에 내용은 이렇게 쓸 거다. 순서가. 그러면은 답안이 되게 깔끔해져요. 근데 여기는 보면 나열식으로 돼 있죠. 이거를 박스로도 바꿀 수 있어요. 박스로. 여러분들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이렇게 쓰면 잘 안 보여요. 출제자가. 여기에 키워드를 넣는데 이거에 밑에 이걸 자세히 읽을까? 잘 안 읽어요. 그럼 앞에다가 또 다른 이 동파에 대한 키워드 뭐예요? 수소결합 넣고 내용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동결심도 이렇게 넣어주고 내용 설명해주고 이게 더 깔끔하다는 거예요. 답안 출제자가 채점자가 볼 때. 그래서 저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잘 안 썼어요. 시험 볼 때. 다 박스로 했거든요, 이렇게. 키워드, 박스. 근데 이 박스가 되게 번거로워요, 이게. 박스 칠 시간이 없어. 근데도 하여튼 이렇게 했어요. 아, 그럼 자대고 했죠. 연필로 이렇게 저는 안 했어요. 다 자대고 쫙쫙쫙. 근데 그걸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냥 그 박스가 저는 머릿속에 있었어요. 이 내용에 대한 박스. 그러니까 이걸 쓰잖아요. 그러면 아, 동파의 키워드는 수소결합이다. 동결심도다. 그러면 수소결합, 동결심도 넣고 내용 쓰고 마지막에 자대고 그리는 거야. 이렇게. 아, 마지막에 박스. 근데 보통 이게 잘 안 해요. 이렇게 좀 외움이 좀 덜 된 분들은 겁나요. 내가 박스를 쳤는데 칸이 안 맞을까봐 겁난다고. 근데 저는 이미 그 내용을 쭉 써. 이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자대고 그냥 박스 치는 거예요. 요번에 시험을 보니까 조금 높게 하는 사람은 네. 마지막에 5분 남겨놓고 맞아요. 진짜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합격 온 거예요. 이미 그 합격권에 다 들어온 거죠. 다만 써놓고 나중에 네. 5분 남겨놓고 박스 치더라고. 그럼 집안치마 부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만약에 내가 키워드를 못 찾겠다. 저는 키워드를 못 찾으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썼어요. 키워드가 없으면. 부식, 키워드가 없으면 그냥 동그라미 2번. 근데 키워드가 있다. 그러면 그 키워드를 빼야 되잖아. 어떻게 해서든지. 그럼 박스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이죠, 전략. 어떻게 보면 답안의 전략. 내가 키워드가 없으면 숨기고 싶을 때는 동그라미. 내가 키워드를 부각시키고 싶다면 박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밸브까지. 여기 덕탈 주철관이 들어온 지 좀 됐잖아요. 덕탈 주철관. 덕탈 주철관 5개 매립배관을 씁니다. CPVC도 5개 매립배관 써요. 이런 거 쓰면은 부식에, 강하죠?
그 포스터 인디케이터라는 밸브가 있는데 이거 이제 지상에서 열고 닫는 거예요. 지하에 있는 밸브를 지상에서 열고 닫는 PIV라고 하죠. PIV. 포스트 인디케이트 밸브. 한번 구글 같은데 찾아보세요. 그 사진 잘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교시 마지막 페일세이프와 싱글 리스크. 이것도 용어 설명이죠. 용어 설명. 자, 페일세이프는 우리가 많이 그래도 어떻게 공부했어요. 근데 싱글 리스크, 하나의 위험? 이게 뭘까? 보면 페일세이프는 뭐 병렬이죠. 병렬. 시스템을 병렬화시키는 거죠. 병렬의 신뢰도가 직렬보다 높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0.96하고 0.64인가? 8864. 여러분들 그 신뢰도 문제 나오면요. 이거 그냥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답안 쓸 때. 0.69랑 0.64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면은 안 돼요. 그냥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 앞에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냥 내가 이거를 외워서 한 게 아니라, 막 풀어가지고, 이게 0.8이고, 두 개 0.8이 직렬, 병렬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겠지. 이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 답안 쓸 때 신뢰도 나오면. 근데 여기는 뭐, 이걸 물어본 건 아니니까, 안 썼는데, 어쨌든, 신뢰도가 나오면, 이거를 활용을 잘 하시라 이거죠. 그럼 페일세이프 뭐 소방에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제 내용을 써준 거죠. 그러니까 항상 소방과 엮으라고 했죠. 답안을 쓸 때. 그다음 싱글 리스크. 우리가 화재를 설계할 때 이게 하나의 장소에서 일어난다고 해요. 동시에 여러 장소에서 화재가 일어나는 걸 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실에서 화재가 일어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 실에서. 그게 이제 싱글 리스크라는 거죠. 그래서 화재는 방화구역된 공간에서만의 피해만 고려한다. 근데 만약에 이게 화재가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와도 같아요. 성장하려고 해요. 자꾸. 커지려고 그래요. 연수 확대 된단 말이죠. 그 층에서 옆실로 외벽을 타고 위로 자꾸 성장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럼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자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싱글 리스크로 우리가 항상 설계를 하고 방화구역 세우고 소방시설을 설치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태 우리가 화재 사례를 보면 물론 그 안에서 화재가 진압되는 경우도 있지만 연수 확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연수 확대되는 경우가. 그러면 과연 이렇게 설계를 계속 해야 되냐 이거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설계의 용이성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설계의 용이성 때문에. 이 그래프 왜 나온 거예요 이거? KSF 둘둘-1 이 가열 시험이 왜 나왔냐고요. 설계의 용이성 때문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거 왜 나온 거예요? 화재 확산 속도. 설계의 용이성 때문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화재가 이렇게 날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도 되지 않냐고. 화재가 네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그 공부할 때 이걸 자꾸 깨야 돼. 다른 어떤 것도 있다. 왜 이렇게만 해야 되느냐. 그 틀을 자꾸 깨야 돼요. 그러니까 싱글 리스크가 이런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또 고민해보는 거죠.
소방에서 저는 이렇게 썼는데, 여기 보면은 화재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설계할 때,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빈도와 가혹도 가장 큰 거를 고려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미분모 설계도서 우리 작성할 때 일반 설계도서, 특별 설계도서 있잖아요. 일반은 뭐 하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 하고, 특별 6개 중에 그 중에 하나 선정하잖아요. 그 다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건축 문제가 나왔다. 소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엮어서 답안을 쓰세요. 건축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냥 건축만 딱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